안녕하십니까. 스타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MTNW 김기수입니다.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포에 너무 떨지 말고 주식을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요 프레너미와 관련된 프레너미냐 신냉전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프레너미 부분은 친구와 적의 합성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일정 정도 공생관계를 갖고 간다는 거죠. 중국과 미국이 그런 부분이죠. 친구일 때도 있고 적일 때도 있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 기억하시죠? 18일 날 미국과 중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 5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해답은 없었죠. 다만 그 회담 이전에 러시아의 비행기가 중국으로 오다가 회항을 했죠. 러시아가 중국에게 일정 정도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그게 일정 정도 무산되는 분위기다. 오죽급하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느니 또 북한에게 손벌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왜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왜 항생지수가 급락을 했느냐. 사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드래곤 지수라고 해서 이 홍콩 중국 관련 주식 빅테크 기업들이 저점 대비 43% 급반등을 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나토와 그죠? 중국, 러시아 이 공산국가들하고 전면전을 붙을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제재, 경제 제재에서 나오는 이 시장의 부담 요인보다 엄청나게 커져서 그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우리나라 시장 전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가 나왔죠. 그죠? 중국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시장은 그래서 안도의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잠시 후에 이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8 또는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보내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반등 이후의 시장 국면에 대해서 본격적인 돌직구 타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공포에 사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외롭게 움직여야 되는 게 주시장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반등 흐름이 전개된다.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FOMC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파적이에요. 그죠? 매파적으로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탁 볼 수 있는 부분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2.8%로 하향을 했습니다. 경기 하향을 이야기했고 또 그 속에서 PC 물가지표를 기존 전망이 2.6%인데 4.3% 올렸죠.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크게 갖고 가는 거죠.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5월 FOMC, 이제 3월 다음에 5월 FOMC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표를 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나라도 오늘 생산자 물가지표 발표했는데 또 높아졌죠. 그죠? 자, 이 시커먼 라인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 연말 꺾였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근데 미국은 계속 고공행진,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변수가 또 생기면서 다 공이 올라올 수 있는 부담이 생겼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중립 수준을 넘어서 단호한 긴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약간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5월 FOMC 0.5%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상반기 내내 FOMC나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매파적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죠? 아주 당연한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협상 모드가 확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물가에 대한 부담은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너무 떨지 마세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빅스텝을 가면서 상반기 내내 물가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죠? 그 부분은 결국 뭐예요? 그 공은 FOMC가 아니다. 그죠? FOMC가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 그리고 처음 모두에서 프레너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은 점차적으로 완화될 거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대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반기 내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 정도 완화시킨 이후에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놓여져 있죠. 그죠? 바이든이 원하던 바 아닙니까? 그죠? 바이든 지지율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43%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는 지금 상원 하원 부분에서 크게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파월의 매파 본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 지금도 금리 인상을 하니까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연초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1990년대, 그리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2016년도, 그죠? 그때마다 S&P 500은 다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약세를 보인 부분은 뭐예요? 우리 시장은 두 번의 강세, 두 번의 약세를 보였었는데 실제 이머징 마켓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서 약간 위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너무 크게 우려한 부분으로 살펴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이후에 신용 리스크가 확대됐을 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진행됐을 때 그때가 위험하다. 그죠? 오히려 그때가 위험한 흐름인데 이게 원론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전쟁 리스크가 붙어있는 상황.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고민이에요? 그래,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떨어지기보다 올라가는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가치 주냐, 성장 주냐, 어느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더 나으냐라는 걸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반등이 들어와도 삼성전자는 맨 마지막에 움직인다. 쉽게 반등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다른 쪽 반등 들어오는 거에 비하면 약하잖아요. 자, 80년대 이 파란색이 하늘색이 같이 주고 이 파란색이 성장 섹터입니다. 그죠? 성장 섹터가 하늘색이 80년대 인플레이 금리 인상기에도 더 아웃퍼폼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90년대 역시, 그죠? 90년대 역시 미국 시장에서 이 하늘색인 성장 섹터가 더 아웃퍼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000년대는 조금 틀리죠. 딱 한 번 틀린 국면이 있었어요. 2000년대는 이 가치 섹터가 그죠? 성장 섹터보다 더 높게 올랐습니다. 2000년대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잖아요. 2003년부터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 기계주, 화 하면서 전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올라갔었던 우리 시장 2007년까지 기억나시죠? 왜? 중국의 인도의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장치 산업 경기 성장률에 크게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때가 가치주의의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가 꼭지였죠. 그죠? 장치 산업의 꼭지. 그 이후 2010년대 역시 인플레 금리 인상기 이때도 역시 성장 섹터가 우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치주보다 성장 섹터에 베팅하는 것이 더 낫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죠? 성장주,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주식, 그죠? 성장 섹터? 그러면 경기 민감, 이 가치주보다 낫겠네? 여기서 하나, 전쟁 리스크 때문에, 그죠? 성장 섹터라도 실적을 담보하지 못하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메타버스니 NFT니 이런 쪽 라인 부분에서 정말 실적이 시가총액보다 비해서 저평가된 부분이 아니라면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그죠? 선택적 압축 흐름으로 주도 섹터를 갖고 가는 겁니다. 자, 나스닥의 일봉 모습입니다. 어제까지의 모습이고, 그죠? 엊그제 모습, 그리고 어제 또 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노란색 원에서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돌아 나오는데, 그죠? 14,250 라인은 주봉에서의 저항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게 되면 쉬어야 될 자리가 일정 정도 나온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미국 시장이 그러면 매파적 흐름 부분 속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부분은 일정 정도 또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죠? 미국 시장의 흐름은 충분한 조정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시장이 저점을 만들었고, 전쟁, 그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공은 FOMC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든 또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죠?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 입장이다. 자, 24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EU 정상회담 참여를 하죠.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방문하죠. 그죠? 바로 전쟁 나라 옆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 그죠? 여태까지 바이든이, 그죠? 사실 바이든은 미국은, 그죠? 어쩌면 러시아를 부채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신냉전 시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 않는 가운데에서 러시아 군사적으로 이제 소진될 거 다 소진됐잖아요. 얼마나 재래식 무기를 다 소진했으면 초음속 미사일까지 쏘겠습니까? 하루에 러시아의 전쟁 비용이 20조라고 합니다. 이제 한 달 가까이 갔죠? 협상이 돼서 끝나든 안 돼서 끝나든 러시아의 경제의 몰락은 자명한 일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지원하지 않는 흐름. 자,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매파적 부분보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는 선에서 우크라이나의 협상이냐 결렬이냐 이런 뉴스 플로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봄은 왔습니다. 봄은 오고 있는 거 분명하죠? 기술적 반등 흐름 부분이 세게 진행됐으니까. 그런데 꽃샘추위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직 1, 4분기 실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항상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3월 말 오늘 이후부터 미국 내구재 주문이나 미국 PMI 지표나 그리고 미국 소비자 기대 지수나 개인 소비, PC 물가 지수 하나같이 좋게 나올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올 지표에 왜?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었는데 전쟁으로 원자재, 유가 다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지표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를 기다리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그린플레이션 이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환율은 지난주에 이 월봉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1250원은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돌파하기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까지 흐른 부분으로 보면 저항, 일봉에서의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박스권, 그죠? 1200원에서 1225원의 박스권을 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그죠? 정점을 지났다.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 너 1사분기 실적 왜 안 좋을 거라고 보느냐? 그죠? 우리가 이 도표를 하나 딱 보시면 됩니다. 유가와 원자재 그리고 환율은 유가 원자재 환율은 우리나라 수입해서 수출하는 국가주에서는 당연히 원가 부담이 높죠. 투입 물가,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입 물가와 그것을 판매하는 산출 물가 이 빼서 그죠? 뭐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검은색이 영업이익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급락하고 있죠. 왜? 산출 물가 빼기 투입 물가를 했더니 가격 전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 4분기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쟁 때문에 유가와 원자재 그리고 환율의 레벨 단이 올라갔으니 기업들, 1, 4분기 기업들은 쇼크 기업들도 많을 것이라는 걸. 가격 전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확실한 마켓을 갖고 있지 못하면 기업들은 실적 부진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이 희귀해지는 시기입니다. 왜? 경제 성장률부터 쭉쭉 미국부터 내렸고, 그죠? 중국도 5.5%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로 코로나 구수하면서 지난번 그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 안 했어요. 왜? 금리 인하 해봤자 제로 코로나 하고 있는데 효과도 없을 거고 이연됐죠. 그죠? 그러니까 1, 4분기 실적 부담이 일정 정도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실적을 담보한 성장주를 찾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성장이 희귀해지면 성장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건 분명한데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야. 그런 사업 모델만, 사업에 대한 기대만 갖고 있다면 주가는 그죠? 실적 부분에 있어서 쇼크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시장 종합주가지수가 3,316포인트를 6월 25일 날 찍고 그죠? 3,316포인트를 쭉 내려와서 1월 28일 2,581포인트 저점을 찍고 오늘 올라와서 2,735포인트입니다. 그죠? 오늘 거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죠? 이렇게 하반기 내려올 때 LG 이노텍은 그죠? 2020년 3월 19일 75,500원에서 어제 41만 3,500원 시장 지수하고 상관없이 강력한 주도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기 하지 마셔라. 같은 기판을 하지만 MLCC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다음 없어서 못 팔 지경 제철 만담 기판 대덕전자, 심태, 코리아서키트 그죠? 지난주만 해도 계속해서 올라온 모습이죠. 시장 떨어진 거 맞나요? 종합주가지수 떨어진 거 맞습니까? 대덕전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요. 오늘은 왜 이쪽이 약해졌느냐? 주도 섹터는 그죠? 밑에서 급락하다가 10% 20% 반등했다고 그것을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한다고 안 했죠. 그죠? 주도 섹터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 시장 흐름, 섹터 전반을 이끌 수 있어야 그게 주도 섹터입니다.
어려운 시장 흐름에서 지속적 상승을 보였으니까, 그죠? 미국 시장이 또 오른 상황, 그 속에서 개인들이 공포감에는 못 사고, 그죠? 미국 시장 오른 거 확인하고 사니까 조정 사이클에 보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는 쉬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주도 섹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 섹터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긴축, 인플레이션이죠. 변한 것은 뭡니까? 전쟁이라는 변수 요인이 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의 섹터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곰곰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누리호 발사 실패했다고 두드려 맞던 시점에 그쪽 라인 부분을 이제 사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군비 증강 세부기에 독일, 나토의 요구로 엄청나게 증가한다. 뭐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호주. 그래, 다 증가할 수밖에 없죠. 옆집에서 불나서 싸우고 있는데, 그죠? 지금 유럽은 뭐예요? 서류뿐인 군대, 이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군사력 강화해야지요. 거기에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당선자가 항공우주청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거죠. 한국형 모델인 미국 나사 흐름을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한국 항공우주, 얘는 신고가는 아니에요. 52주 신고가죠. 52주.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섹터들이 상승하는 흐름이고, 러시아가 촉발한 에너지 안보 위기,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풍력, 이런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온 적이 있죠. 풍력도 나라마다 에너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확장을 해야 되니까 해상 풍력이는 늘릴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별로였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N자형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부분, 떨어질 땐 관심 가져도 된다. 자, 여기에서 EU가 3월 12일 날 탄소 국경 제도를 도입하는 걸 승인했습니다. 2023년부터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6년 탄소 국경세를 부과합니다.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법 25일 내일 모레부터 시행을 합니다. 관심 갖고 연관주들을 보셔야 되죠. 그린 수소 파이프라인, 이 부분도 앞으로 수소 쪽 라인 부분도 유럽 쪽에서 다변화할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수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수소 관련주가 힘을 못 받는데, 수소법이 통과하는 시점, 이 부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공포가 지나면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 그죠? 이 부분이 로봇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건 분명한데, 이쪽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종목은 부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죠? 이런 유형의 섹터 부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또 곡물 쪽, 그죠? 곡물 쪽. 그리고 보험, 이쪽 부분이 시장 주도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다. 그럼 다른 여터 쪽은 섹터 로테이션의 제한적 반등이고, 아직도 저는 경기 민감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쪽, 오늘은 철강 섹터가 좀 셌죠. 그죠? 왜? 남이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런데 그런 쪽 부분은 잠시 반등의 흐름 정도라고 파악을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황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6시 10분부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성장이 희귀해지는 시기에 섹터 투자 전략, 그죠? 좋다고 그냥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되죠. 그죠? 밀당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죠? MTN 밴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상단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6시 10분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